네, 저널리즘 프로젝트 오늘은 경북 안동을 다녀왔죠. 바로 최 본부장께서 다녀오셨는데요. 와, 어땠어요? 최 본부장은 배운 사람이니까 안동 가서 찜닭 정도는 먹고 왔겠죠? 안동 가서 네네. 찜닭 먹으러 갔는데, 네네. 근데 그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서울이 더 맛있을 때가 많다고. 아, 그래요? 감독님 못 배운 사람,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못 배운 사람이 안동 가면 찜닭 먹어야 된다 그러고, 배운 사람은 음, 그래도 서울에 요즘은 맛있는 게 많다. 네. 네. 그러셨군요. 시작부터 네. 잡소리를 제가 했네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찜닭보다는 그 미스터 선샤인 아시나요? 드라마? 저 거기 드라마, 갔다 네. 왔어요. 갔다 어디요? 만유정, 오셨어요? 만유정인가? 만위정. 거기 갔다 아, 왔어요. 거기 저는 촬영지가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오, 거기에 좀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좀 네네. 그거 기대하고 갔으나 물론 별거 인터뷰가 훨씬 없죠? 더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 좀 궁금한데. 음. 네. 음. 일단 어, 안동에 어떤 매체를 갔다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안동에 매일신문 경북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어, 네. 거기서 경북 지사 저는 아닌가요? 지사? 경북 경북 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사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매일신문 자체가 약간 대구 네. 쪽에 본사가 있는 곳 아닌가요? 그래서 안동을 전 지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대구에 있고, 네, 대구에 네. 본사가 있고, 경북 네. 지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사소한 문제니까요. 네. 어쨌든 사소한 답변 문제도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저희. 네, 너무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오셨나요? 네. 저는 그 수도권 중심적인 보도가 지역 문제를 가시화하기에 어렵게 한다라는 주제로 김영진 네. 기자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아, 네, 바로 음, 실명까지 이제 네. 네, 알려주셨는데. 네. 음,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뉴스가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홀해지고 사실 지역 뉴스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신다면? 네. 사실 지역에는 각 그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고 환경적, 네. 정치적,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사의 보도로 그냥 그치고 마는 경우가 음, 많아요. 네. 음, 근데 매일신문 경북지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석포 재련소 보도가 그 네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재는서 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석포재련소는 저는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음,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많이 갔던 그 서울 종로에 위치한 영풍문고를 네네네. 소유하고 있는 네, 영풍그룹의 대표 계열사입니다. 근데 이 네. 석포재련소가 영풍그룹의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아주 큰 회사인데요. 이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하셨던 김영진 기자님을 만나서 직접 이곳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북 네. 지역에서만 계속 수년째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네, 뭐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몇몇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보도가 되거나 또는 이제 환경부에서 무슨 처분을 내릴 때마다 이제 환경부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음, 언급이 되긴 했지만 사실 네. 정말 심층적인 보도는 이제 매일신문과 같은 지역 매체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도가 그렇게 된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저희 네. 인터뷰에 좀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리고 음, 추가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들여보실 부분은 이 네네. 경북 지역에도 젊은이들, 그 인력 네. 부족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이 뭐 안동은 그나마 경북 지역에서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네네. 지역들이 인구 네. 소멸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의 취재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역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담았으니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인터뷰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리즘의 최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은 기자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한번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었고, 학창 시절에는 이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네. 다큐멘터리 PD보다는 글 쓰는 쪽으로 조금 더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언론 기자를 준비해서 신문사 입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요? 저는 매일신문이라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매일신문이라는 곳은 올해로 창간 75주년을 맞는 회사이고, 네, 그 지역에서는 전국 지역지 중에서는 부산일보랑 같이 1, 2위 정도 다투는 유력지라고 본인은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75년이면 엄청난 세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 춘추사라고 해서 각 전통 시절에 저희 각 지자체별로 이 1도 1사 할 때 저희 매일신문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의 혹시 막내이신가요? 지금은 네, 막내는 벗어났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 기자도 저랑 같은 나이기 때문에 막내 아닌 막내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입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몇 년 정도 막내 생활을 하셨는지 5년 정도 저랑 있었.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한 5년 네. 넘게 해가지고 네, 어쨌든 네, 매일신문사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무하신 게 기자로서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매일신문. 아니요, 그전엔 대구에 있는 대구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첫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지역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회의감 같은 것도 들어서 서울 쪽에, 조선일보 쪽에 더 잠깐 근무했었다가, 네, 지금 와이프한테 제가 네. 잠시 정신을 잃었어서 서울에서는 내가 도저히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여기선 네. 집을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또 매일신문사 네. 기회 좋게 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향이 안동이시군요. 네, 저희 네. 지금 여기 경북도청 신도시가 원래 제 고향입니다. 네. 그럼 빠삭하시네요. 아무래도 고향에서 근무하니까 네.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네, 저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신문에서 근무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제 7년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꽤 긴 기자 생활이셨네요. 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기자를 했으니까 남자치고는 좀 경력이 많았던,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매일신문에서 일하시는 동안 꽤 많은 것들을 취재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으셨다면요? 아무래도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취재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이다 보니까 아직도 봉화 영풍 재련소 제2공장 밑에는 수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지금 매립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고요. 현재도 환경부에서 개선 작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2019년에는 저희 매일신문에서 지금까지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에 관해서 보도를 한 횟수가 100회 이상, 거의 200회에 다 돼 가거든요. 네, 그 결과로 2019년에는 이강인 영풍 석포 재련소 대표이사가 국감 한노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하는 그런 쾌거도 이른 바 있고,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방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영풍 영풍석포 재련소요. 네, 석포 재련소 그 네. 영풍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영풍 문고의 그 영풍 네, 맞습니다. 네, 네, 영풍 그룹에 속해 있는 네, 맞습니다. 아연 생산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열사로 그 고려아연이라는 곳도 네, 다 네. 영풍 그룹의 계열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좀 더 인구가 많은 고려아연 쪽으로는 관심이 많지만 네. 실제로 더 규모도 크고 더 문제가 심각한 봉화의 영풍석포 재련소는 조금 모르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이 문제가 사실은 1930년대 네, 그 맞습니다. 연화 탄광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네네.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강원도 태백 쪽으로 가면 네. 아직도 폐광산이 70여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폐광산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정리라든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연화강산에서 나온 추출된 중금속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고, 현재는 뭐 석포재련소가 연화강산을 폐쇄해서 쓰진 않고 있지만 네.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됐다 보니까 그 물은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낙동강 상류에서 계속 밑으로 저 영남권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영남권의 그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치수를 하시는 분들이 1,3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저희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영풍 측에서는 환경부 소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 소송건이? 현재는 네. 그 60일 처분을 받아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이 계속 이 항소를 하는 상황이죠. 현재는 대법원까지 끝나서 네. 곧 그러니까 시행 일자를 정해서 처분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계속 주민들을 동원해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뭐 투서를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관련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그 석포재련소 측에 선 주민들은 네네. 어떤 입장이신 건지 그게 분명히 본인들의 어떤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련소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 석포면이라는 그 소재지 자체가 네. 정말 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봉화란 자체도 원래 인구가 적지만, 근데 가보시면 뭐 알 수 있겠지만 그 상권이 석포재련소 주변으로만 엄청 발달돼 있어요. 뭐 식당도 그렇고 뭐 술집도 그렇고 모든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석포재련소에 근무를 하면서 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뭐 가족들이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생계와 밀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더 석포재련소를 알지만 두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뭐 취재를 갔을 때도 일부 주민들은 아 너무 안 좋다, 뭐 공기가 나쁘다, 뭐 여기서 키운 농작물을 누가 먹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뭐 두둔하시면서 기자들이 오면 기자들을 뭐 배차 가시고 뭐 그런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부 지역에 보면 그 폐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집단 발병이 나는 지역들도 있어요, 더러. 네.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나요? 뭔가 집단 발병이 있어서 집단 소송을 한다거나. 그 저희가 그 앞전에 환경부라든지 일부 개인 교수들이 와서 검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석포재련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암 발생률이 네. 타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나오는 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작물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건강이 뭐 마냥 괜찮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가 보더라도 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뭐 그런 나쁜 공기라든지 이런 걸 마실 일이 잘 없게, 본인들은, 그러니까 석포제련소에 근무하시는 본인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제로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취재를 해보고 몸으로 느낀 거는 답답한 공기도 공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석포제련소를 가서 그 페미가 쌓여 있는 곳에서 비를 맞아보면 피부가 뜨겁거든요.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네네. 네. 취재를 가서 비를 맞아보면 피부가 이렇게 따끔따끔 거리고, 뭐 이게 제가 뭐 전문적으로 그 증상을 어떻게 뭐 분석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이 느끼기에도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반응을 느끼는데, 거기서 수십 년을 사시는 주민들은 아마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중앙의 언론사라던가 그런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조중동과 같은 대표 그런 일간지들 이 문제 잘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무래도 이 수도권 중심적인 보도 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많이 소외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뭐 많은 행사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로 다뤄지지만, 봉화는 뭐 봉화 소재지에 있는 인구가 뭐 2,000명이 안 되니까요. 석포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특히나 거기가 봉화가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가 찾아와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어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더 모르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1,300만 명의 영남권 사람들의 식수와 연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뭐 먹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풍의 그룹사, 거기 게다가 주력 회사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 게 저는 참 왜 그런 건가 참 그렇네요. 아무리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회사의 문제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영풍 석포 제련소가 현금 보유량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네. 아무래도 직접 자기들이 아연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로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저희가 2019년에 국감에 이강인 대표이사를 출석시키기 위해서 저희 신문사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때 출석시키려는 그 행위 자체를 처음에는 찬성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나섰었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는 참석을 해준다고, 알겠다, 자기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선거를 하더니 투표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환노위에 전화를 해서 증인 출석은 안 된다든지 뭐 주변 뭐 다른 의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제가 많이 받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이 우리나라 대기업 간의 이 연결된 이 커넥션은 뭐 너무나 자명한 상황. 네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일신문에서는 그 이강희 대표를 국감 자리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지역에 매일신문만 있진 않겠죠, 그 네네. 언론사가. 근데 네. 그 일부 언론사들은 또 관과의 그 관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 관에 끌려가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신문사라는 자체가 저희도 뭐 이윤만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이 나야 저희 회사가 영업에 그러니까 가동될 수 있다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라든지 지자체의 뭐 그런 사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봉화 쪽에서도 지금은 좀 정권이 바뀌고 좀 달라졌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좀 석포제련소를 많이 두둔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봉화에 있는 이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 석포제련소에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봉화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 들어오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지역의 세금으로 또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두둔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두둔하는 지자체가 또 신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럼 아무래도 좀 신문사에서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이제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일부 지역의 언론사 기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함께 오래 일할 동료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이 매일신문에서는 어떤가요? 뭐 저희가 네. 지역에 있는 타 신문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처우가 조금 더 낫다고 뭐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도 신입 기자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대구 같은 본사 기자들이야 뭐 충분한 인력풀에서 이 선별해서 뽑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역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는 지금 고령화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던 젊은이들마저 다 대학교로 타 지역 대학교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상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5년 전부터 기자를 구한다고 저희 회사에서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몇 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30대인데 저보다 많은 뭐 40, 50대의 뭐 타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선배 기자들이 지원을 하신다든지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중에 최연소가 한 50대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지역 기자들 중에 최연소 기자가 한 그 정도 될 거라서 실제로 기자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좀 지역에서 지원도 해주고 왜냐면 이 기자라는 생활 자체가 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입 기자들을 뽑으려고 하면 아직 가정도 갖춰지지 않는 신입 기자들이 혹시 만약에 가정이 있는 기자들이라면 특히나 여기 더 와 있기는 힘들죠. 만약에 오더라 치더라도 이 상주 지역에 와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 기자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판으로 삼으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역을 몇십 년간 이끌어 가줄 그런 기자들을 뽑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인데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 안동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제가 타사 기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편에 속하거든요. 안동은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번영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서 타 지역은 유일한 30대는 아니시죠? 다행히 뭐 30대 후반분도 있고 뭐 저희 매일신문에 뭐 기자들이 그나마 좀 연령을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구 소멸 이 문제가 이제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체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수년 전부터 이 지역 살리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언론사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전 국민들이 네.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갖고 방문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론에서 이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보도를 해줘야 전 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와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정석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언론사가 제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도 보도하고 네. 나쁜 것도 보도하고. 네, 네. 네. 이 매일신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그 매일신문에서는 지금 디지털 앞전부터 중앙지에서 많이 해오고 있던 디지털 퍼스트를 이제 도입해서 네. 그 최근에 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콘텐츠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사업국이라는 것도 새로 개편을 해서 내부적으로 인력도 더 충원했고 네. 매일신문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처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국회의원 분들을 비롯해서 지자체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아, 등장하셨어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출연해 주시면서 네. 뭐 그래도 지역에서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고 뭐 최근에는 프레스 18이라고 해서 네. 정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오. 뭐 실제로 솔직히 이준석 당대표가 네, 여기 한수막이 뭐 네 걸려 맞아요. 오늘 안동에 온다고 했었는데 네. 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실제로 프레스 18에서 엄청 활약을 많이 하셔서 그때 인지도를 많이 올리지 않으셨나. 왜 프레스 28인가요? 아, 이 18이라는 게 뭐, 네, 18이라는 게 숫자 18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비속어에 속하는 네. 거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진솔된 그러니까 꾸밈 없는 거침없이 우리 취재 현장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정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 네, 잡아봤어요. 네. 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네, 느낌이 그래서 드네요. 이 지역 신문 중에는 솔직히 저희 거대 공룡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가는 네이버에 네. 포털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입점을 하기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메인 뉴스에 이게 게시된다는 것 자체가 가맹점사로 등록되는 게 네, 저희가 1년 반 정도 네이버랑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뭐 이렇게 재단에도 요구를 하고 해서 부산일보랑 매일신문, 강원일보 이렇게 세 개사가 유일하게 네이버에 지금 가맹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후에 아마 다른 지역 신문도 저희가 선례를 남겼으니까 이렇게 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좀 구독자 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2, 30만은 되지 않을까. 뭐 2, 30만이요? 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몇 만까지인지는 저도 요즘 잘 안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석포재련소에 네네. 한번 이렇게 가셔서 네. 유튜브 생중계 해주시면 네.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저희 매일신문 TV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선배 기자들께서 가실지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현장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통 주로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통 제공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아마 현장은 못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기자의 삶은 정말 뭐 매력적인 삶이기도 하고 뭐 힘든 삶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언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 최근에 기레기라는 말들도 나오고 뭐 5살밖에 안 된 저희 애가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언론의 불신이 네, 언론의 불신이 그만큼 팽배하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일부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 편향된 시각으로 기자들을 또 판단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 기자 동기들끼리는 그런 말 하거든요. 이 정보와 홍수 속에서 항상 우리는 살아남자 라는 이야기 하는데 저도 끝까지 생존하도록 그렇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김영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네. 인터뷰는 한 1시간 정도 매일신문 경북지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인터뷰에서 저는 이거 하면서 그냥 인터뷰에 언급된 것처럼 지역 청년 문제가 참 심각하긴 하지만 김영진 기자님이 저희랑 나이가 좀 비슷하세요. 나이대가. 네. 근데 이제 그런 청년이라면 청년이시죠. 네. 그런 분이 고향인 안동에서 이렇게 보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지역 청년 문제 심각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경북 언론의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종종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사진 촬영까지 또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맨날 왜 나한테 이것까지 시키나? 막 이런. 그쵸. 사실 말이 좋아 멀티플레이어지 아무거나 다 갖다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면서 존경심도 약간 들더라고요. 음, 음, 저는 뭐 항상 인터뷰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이 김용진 기자님 굉장히 좀 인기가 많으실 것 같다. 네, 네, 좀 되게 이렇게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나요? 모범생 느낌보다는 그냥 음, 네. 되게 센스 있게 말 잘하시는 편이시고 네, 좀 네, 샤프한 느낌도 들고. 처음 뵀는데도 되게 말씀 편하게 잘 이렇게 나오게 음,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오 소장님 어떻게 같이 못 가셔서 또 후회가 되진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마구마구 후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보통 후회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항상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네. 오늘 이번 안성신문에 이어서 또 매일신문까지 이제 본격 후회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화면을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지역 언론 취재 얘기도 좀 궁금한데 그거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그래도 매일신문이라 하면 지역 언론 중에서는 조금 역사와 뭐 규모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지사까지 둘 정도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뭐 조금 이때 사무실이나 이런 모습이 조금씩 비춰지긴 했는데 실제로 가보셨을 때 뭐 사무실의 규모나 환경,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신축 건물에 입주하신 지 얼마 오, 안 돼가지고 와, 네네네. 되게 깔끔하고 이 언론사 치고는 되게 깨끗했어요. 네. 언론사 치고는 치고는 언론사를 뭐 기사에 바퀴벌레나 얼마 안 진해 돼서 아직 깨끗한가 보네요. 물론 네, 그 경영에 무리가 없는 그 네네. 재정이 좀 탄탄한 언론사들은 좀 깨끗하고 좀 반짝반짝하지만 안 그런 회사가 더 많거든요.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뭐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좀 엿볼 수 있었던 게 네네.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작은 도구 같은 거 오, 그런 것도 곳곳에 오, 보이고 네. 오. 그냥 네. 네. 그냥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가족 같은 한 분위기. 뭐 내 네. 가족은 내 집에 아, 있어요라는 가사가 매일신문 기자님은 떠오르는데 또 내 가족으로는 또 추천을 못 하시는 이런 케이스인가요? 아니 지난번 안성신문 그분들이 전 대표는 바로 그분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주말에 가서 그 자세한 관계는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아, 네 근데 일단은 한 네다섯 분 정도의 기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자리가 네. 음. 네. 약간 근데 지역 언론 치고는 이런 약간 요게 좀 풍족해 보이는 뭐 그런 환경이었다고. 지역치고는 비교적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아, 그냥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인상을 조금 받기도 했고 아, 어려운 근데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네. 안동에 위치한 이곳은 그래도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경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뭐 노실 저는 자 뭐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석포재련소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석포재련소를 그냥 이름만 들어본 수준인데 제가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약 2년 전에 PD수첩에서 관련 이슈를 맞습니다. 보도하면서 화제가 됐던 기억이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이게 들여다볼 여력은 사실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다시금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어 일단 좋았어요. 근데 좀 다른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건 포털에 석포재련소를 검색하면 우선 노출되는 뉴스나 블로그, 뭐 카페 글 등의 대부분이 이 석포재련소의 그 나빠진 이미지를 뭔가 미화하려는 식의 기사, 글, 게재글, 그게 오해다.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영풍의 모습이 대부분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 저처럼 네. 네, 저처럼 지역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팔로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포털 등을 통해서 석포재련소에 대한 이슈를 접하면 그냥 영풍이 마냥 아주 훌륭하고 좋은 기업으로만 기억될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 최 본부장이 이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보태자면 참고로 그 석포재련소 문제를 저도 이제 과거에 잠깐 취재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지역 언론인들을 이제 섭외를 하던 과정에서 굉장히 찾기가 어렸어요. 왜냐면 노 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 뭐 석포재련소가 뭐 지방에 뭐 얼마를 기부했다든가 뭐 무슨 뭐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미화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역 언론 중에서도 석포재련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지해 오는 이런 곳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찾아낸 분이 바로 흙속의 진주 같은 우리 매일신문의 김영진 기자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김영진 기자님께 그 사전 인터뷰는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했었으니까 비록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네. 기대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어떤 석포재련소라는 거대 자본 권력에 대한 취재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역 언론사로서 했을 때 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열망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노 실장이 PD수첩 얘기도 했지만 PD수첩의 그 보도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이후에 그 재련소 측에서 PD수첩과 MBC를 이제 고발하고 뭐 소송을 남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네,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제 최 본부장님의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맞는데 결국에 그 뒷단에 있는 이 석포재련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지역 유지 같은 느낌이랄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네, 회사라서 뭐 지역 주민들 직접적인 어떤 환경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조차 그들을 이렇게 막 일부는 감싸기도 하는 그런 마냥 네, 욕만 할 맞습니다. 수는 없는 분위기. 예. 그러니까 참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끊어내질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김영진 기자님 같은 기자분들이 계속 보도를 해도 그리고 PD수첩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해도 사실상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뭐 정치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뭐 이런 관계 커넥션까지 저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네.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요. 참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지역 유지와 그 정부 네네. 뭐 관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저희가 그렇죠. 지역 예. 언론들 만나보면 그런 그 관계가 더 촘촘하다 보니까 취재나 이럴 때 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작용도 더 세게 얻어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MBC PD수첩도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서도 2020년 작년에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영풍 석포재련소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사실 네. 그 영풍이라는 기업 자체가 꽤 큰 기업이고 이 고소를 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그 노이즈를 계속 만들면 이것도 네. MBC라든지 중앙일보 이렇게 좀 큰 맷집이 있는 회사들이 네. 언론사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네. 작고 네. 영세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아 이거 뭔가 기자 정신 뭐 이런 거를 떠올려봐도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좀 쉽지 자신이 좀 않죠. 없어지는 예, 지점이 사실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그 아마 김영진 기자님도 다음에 한번 또 따로 모셔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뭐
깊은 얘기, 못다한 얘기 같은 걸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저희 저널리즘 네, 안동에서 펼쳐진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님 편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네. 여러분 모두들 안녕. 안녕.